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일 정말 열심히 하고 매출이 나오는데 저는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상황이 돼버렸죠. 제가 아예 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가져갔었죠. 인건비를 어디까지 줄여보셨나요? 파트타이머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요. 배달로만 3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신 자료를 공유하면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저희가 띄워놓을게요.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만들면 인건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님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인건비는 너무 올라가지고 줄이고 싶은데 알바 줄이면 내 몸도 너무 힘들고 다른 알바도 더 힘들어하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줄일 수가 없고 이 굴레에 계속 빠져 있는 건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원을 좀 최소로 쓰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리죠. 예전에 제가 했던 메뉴들이 정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메뉴들이었어요. 그때 카페 하면서 음식도 같이 만들면서 술도 팔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그 당시 4명은 세팅이 됐어야 하거든요. 그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일 정말 열심히 하고 매출이 나오는데 저는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인건비는 무조건 줄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대표님은 인건비를 어디까지 줄여보셨나요? 현대백화점 청주점에 제 매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 형태의 매장이었어요. 바에서 음식을 바로 조리해서 주고 바로 치우고 한 형태였었죠. 그래서 한 명이서까지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 명에서 최대 얼마까지 팔아보셨어요? 냉면 배달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한 명이서 200만 원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직원 한 명이랑 사장 한 명이랑 아니요, 그때는 직원 혼자서 했었어요. 가능한 게 왜냐면 솔직히 급여만 나갔으면 아마 때려쳤을 거예요. 근데 샵인샵 수익에 대해서는 쉐어를 했었어요. 매출 50만 원에 한 명씩은 채우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200만 원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편하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면 사람 죽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익은 거의 50% 가까이는 쉐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로 좀 위례해서 했는데 배달로만 4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좋을 때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완전히 극성수기가 됐었고 배달 앱들 플랫폼들이 지금처럼 수수료 베이스로 가지 않고 그래서 그분이 수익을 많이 가져갔었죠. 그러면은 대표님의 인건비를 줄이는 노하우 좀 얘기를 해주세요. 무조건 저는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매뉴얼들을 정말 잘 만들어놔야 돼요. 6년 전에 배달 매장을 할 때 누구나 다 일을 다 똑같이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쪽 외식업을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머리가 이제 좀 빠릿빠릿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아예 타임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오픈 쪽으로 하면 다 꼬이는 거예요. 오후 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일을 못할 정도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불화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아예 제가 그냥 출근부터 오후 쪽 나올 때 과정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분 단위로 끊어서 업무를 나눠버렸어요. 아무리 일머리 없어도 체크는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못했고 무엇이 준비 안 돼 있다. 왜냐면 다음 근무자 왔을 때 뭐가 안 되는지 파악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만들면 파트타이머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인건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사장님들은 야 왜 이런 거밖에 못해? 결국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셨나요? 그쵸. 파트타이머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일이 하루 종일 바쁜 건 아니잖아요. 식사 시간에 한번 딱 몰리잖아요. 그 잠깐 바쁜 것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면 나머지 한가한 시간에는 결국은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최대한 파트타이머가 일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짜놔야 돼요. 근데 그 앞전에 또 뭐가 있냐?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들 신입 오면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파트타이머가 오든 직원이 오든 간에 확실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오자마자 내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스케줄을 짜놓고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걸 교육할 건지 정확히 그것도 스케줄 만들어 놔야 돼요. 교육과 이런 디테일한 업무 타임테이블을 짜주면 이게 결국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공들일 수밖에 없어요. 교육생이 바로 오자마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사장님들이 굳이 막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매장 안이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네. 교육 이런 매뉴얼을 만든 사장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저는 만들었습니다. 제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배달 매장 되게 크게 했을 때니까 직원들이 더 쉽게 퇴사를 많이 했었어요. 대부분 다 좀 폼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배달 매장에서 직원들이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가고 사람 뽑기도 힘든데 그럼 이걸 어떻게 파트타이머들 할 수 있게끔 일을 만들까 고민하면서 디테일하게 만들었던 거죠. 더 잘 쉽게 일하려고 만든 테이블이 근무가 쉬워져가지고 직원이 오래 다니게끔 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은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쉴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래도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사장님이 좀 볼 수 있게끔 아까 보여주신 자료를 공유하면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저희가 띄워놓을게요. 아니면 저한테 메일로 문의 주시면 메일로도 보내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시간을 나누면서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매출별로 적정한 인건비의 기준이 있나요? 배달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도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주문 받을 필요 없고 음식을 갖다 줄 필요 없고 설거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조리만 해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배달은 제가 한 70만 원 이상 한 80만 원 이상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홀 매장은 달라요. 고객 케어도 해야 하고 플레이팅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홀은 보통 매출 50만 원당 인건비 한 명 정도 그 이유는 뭐냐면 원가 빼고 이제 월세 빼고 부가적인 거 빼고 난 다음에 인건비까지 빼면 50만 원, 8만 10만 원 정도 남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유 있게. 혹시 그
임사부 샵인샵도 배달이니까 70, 80만 원 매출에 한 명 정도 직원을 추가하는 편인가요? 그쵸.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샵인샵은 매장 사장님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넘어가면 이제 파트타이머 쓰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몰릴 때만 쓰고 그럼 하루 종일 쓰진 않아요. 지금 현재 저희 오픈바이저 하면서 교육하고 있는 직원분이 있는데 그분 매장을 운영했을 때 그분 혼자서 200만 원 이상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배달이 굉장히 시장이 커졌고 엄청 활성화가 돼 있을 때여가지고 그 팀장이 운영했던 매장이 혼자서 200만 원 이상 매출 올렸었습니다. 근데 메뉴마다 다른 것 같아요. 냉면, 국밥, 돈가스 이런 것도 혼자 정말 가능하거든요. 근데 마라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셀프 마라탕이 들어와요. 고객이 자기가 드시고 싶은 것들을 초이스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람수를 재면서 다 담아야하기 때문에 주문이 몰리면 한 사람은 정말 재료만 담아야 돼요. 한 사람은 마라탕 끓이기만 하면서 옆에 튀김 요리 같은 거 사이드 메뉴 만들고 마라탕 같은 경우는 필히 바쁠 때는 아르바이터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템이 어떤 거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요즘 테이블 오더를 많이 하잖아요. 테이블 오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매장 쓰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인건비 굉장히 많이 다운시켜주고 있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 다운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틀 전에 중식점 메뉴가 한 100개 정도 팔았어요. 4시간? 이 100개의 요리를 주문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문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 정도면 최소한 2명, 3명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장 컨셉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이제 워낙 테이블로도 많이 쓰잖아요. 단가가 높은 것들 당연히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몰리는 시간에는 알바 2명 이상의 값어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키오스크나 이거 좀 불편했었어요. 식당 왔는데 내가 왜 이걸 귀찮게 하나씩 다 해야지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다 보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근데 이런 뉴스가 인건비 절약하려고 테이블 오더 썼는데 수수료가 더 나왔다. 막상 지출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남는 게 없는. 테이블 오더도 벤사하고 피지사가 있는데 벤사는 포스 시스템하고 뭐 단말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거 설치해서 카드사하고 가맹점 승인을 중개하고 뭐 관리를 해준 업체인데 거기서 카드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피지사는 사업자를 대신해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해준 회사예요. 인터넷 안에서 결제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수수료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테이블 오더 시스템 무료로 해줄게 라고 하면 수수료가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벤사 같은 경우는 대당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주고 수수료를 작게 가져가는 형태가 있어요. 고정비를 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수수료만 낼 것이냐인데 고정비가 한 10대 하면 한 20만 원 돈 나간다 생각을 하고 최소 저는 2-3명 이상 인건비 하나 줄인다 생각, 계약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하면 저는 벤사를 추천합니다. 아무튼 테이블 오더는 저는 적극 추천해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예 안 받으시잖아요. 테이블 오더 광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광고비를 받고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더 뭔가 뿌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광고 왜 안 하세요? 제가 광고가 문이 진짜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저로 인해서 광고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거나 홍보가 잘 될까라는 자신이 없어요. 자, 오늘은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인건비 줄이는 것은 저는 정말 절대적으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공유드린 업무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아마 어떻게 줄이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든 이 타임테이블을 보시면서 사장님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임 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